유튜브 아니었으면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선 건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비만, 살이 찐다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비만에는 3개의 호르몬이 관여를 해요. 렙틴이라는 지방에서 생성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췌장에서 생성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위에서 생성되는 공복 호르몬이에요. 그 중에서 렙틴과 인슐린은 신호체계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비만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균형으로 적절한 체중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이 찌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많이 나와서 음식이 덜 먹고 싶어지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반면에 살이 빠지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들면서 음식의 섭취가 증가하고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사인이 와서 신체 활동이 감소해요. 그 결과 적절한 체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과 당으로 섭취된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해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하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포도당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돼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포도당을 세포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인슐린이 이렇게 신호체계를 점령해버리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가 뇌 시상하부에 전달되지 못해요. 이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다고 인식을 하고 식욕은 계속 올라가면서 몸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비만, 당뇨, 대사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으니 혈당을 조절하려고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사질환 상태에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는 탄수화물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몸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데요. 이런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인슐린이 안정이 되면 지방을 태워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고탄수 식사태처럼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대사가 안정적으로 돼요. 단식을 하게 되면 공급되는 포도당이 없으니 인슐린 수치가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로 쓸 포도당이 없어지니까 저장되어 있는 당과 체지방을 연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난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동안 탄수화물로 주로 에너지를 공급했던 사람이라서 탄수화물의 양을 급격히 낮추고 단백질과 지방으로만 주로 식단을 구성해서 먹다 보니까 약간 고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저탄고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빵, 케이크, 심지어 라면까지 엄청나게 먹어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식단을 하면서 부딪히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첫째 날은 왜 새롭고 화이팅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괜찮았어요. 아침은 방탄커피로 시작을 하고 점심은 버터 조각하고 오이를 훈제 연어로 감싸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딸도 이게 뭐냐고 집어먹더니 맛있게 하나를 다 먹었어요.
원래는 절대 먹지 않을 줄 알고 "하나 먹어봐." 이러고 줬는데 "엄마 맛있네." 이러면서 하나 다 먹는 거 보고 '아 이래서 부모의 식단이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미리 만들어 놨던 소고기 수육하고 그 국물을 먹었고요. 둘째 날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던 날이 둘째 날부터였어요. 점심은 버터로, 그러니까 연어랑 야채를 버터로 굽고 먹고, 저녁은 막상 저녁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보카도 반으로 잘라서 소금 뿌려서 그냥 막 퍼먹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도 배가 고프지는 않았는데 그냥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속이 너무 빈 것 같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제 몸과 기분이 어떤 긴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 딸아이의 칭얼거림에도 분노가 막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아니었으면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몸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셋째 날도 그냥 꾸역꾸역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박탄 커피 마시고 목초우라고 마트에서 파는 게 있길래 그거를 사다가 버터에 버터 많이 넣고 야채랑 해서 많이 구워서 먹고요. 저녁은 또 시간이 없어서 삶아 놓은 달걀하고 견과류 그냥 많이 먹고, 딸이 남긴 생선 반토막 정도 먹었는데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도 물론 엄청나게 짜증이 났었어요. 정말 누가 건들기만 하면 싸우고 싶을 정도로 막 괜히 짜증이 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짜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조금 제 몸과 정신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여섯째 날은 토요일인데 저를 칭찬하는 의미로 다른 탄수화물은 안 먹었고 저녁에 밥 두 숟갈을 먹었는데, 와,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행복이 밥 두 숟갈에 있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을 하고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변화가 된 거는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잠자는 건데요. 그전에도 잠은 잘 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같이 뛰어놀고 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은 잘 잤는데, 그전에 느낌이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잔 느낌이라면 지금은 침대 안에 폭 감싸여서 꿀잠 자는 느낌? 그러니까 포근하게 정말 잘 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유명한 변비 환자거든요. 지금까지 친구처럼 변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독다독거리면서 지내왔던 사람인데, 화장실은 밀가루를 끊어서인지 아니면 장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 MCT 오일이 정말 좋아서인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2주차를 끝내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방탄커피와 식단을 하는 제 루틴도 하루 정도는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 어떤 기준이나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저탄고지랑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식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멘붕, 정말 멘붕이에요. 제가 쉽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도 없고 준비를 해야 제가 끼니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주일치 정도는 미리 식단 계획표를 짜 놓으시고 식거리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서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에 재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